안녕하세요. 투자에 인사이트를 더하는 주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요즘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부터 기술적 패턴, 거래량과 수급 동향, 그리고 원자력 수소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까지 하나씩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최근 한 달간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2만원대 중후반이었던 주가가 최근 5만원 선에 육박할 정도로 2배 가까이 급등했어요. 특히 5월 중순부터 엄청난 상승 랠리가 펼쳐졌는데요. 5월 8일부터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월 말에는 4만원을 넘어섰고 6월 초에는 장중에 4만 8천원을 돌파하면서 5만원 고지도 눈앞에 뒀죠. 연초에 1만 8천원대였던 걸 감안하면 반년도 안 돼 주가가 2배 이상 뛴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상승세였죠? 이처럼 단기간에 주가가 치솟다 보니 기술적 지표들도 과열권에 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흔히 보는 상대 강도 지수 RSI의 경우 최근 70을 넘어서는 등 과매수 신호가 포착됐어요. 스토캐스틱 같은 모멘텀 지표들도 고점에 근접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다소 뜨거워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지표들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만 그만큼 주가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의미겠죠. 그래도 추세 자체는 강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들도 모두 위로 향하고 있고 주가가 단 한 번 큰 조정 없이 꾸준히 상승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어요. 차트만 보면 쭉 직진하는 기차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거래량도 함께 크게 늘었습니다. 상승하는 날들에는 평소보다 몇 배에 달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됐어요. 주가가 급등할 때 거래량까지 동반 증가한 것은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뜻이겠죠. 특히 5월 중순 이후로는 하루에 수백만 수천만 주씩 거래되는 날이 속출하면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뒷받침된 상승은 일반적으로 세력이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상승 장기에는 큰 손들의 매수 행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한국 주식을 팔아오다가 지난 5월에 거의 10개월 만에 큰 폭의 순매수로 전환했어요. 그리고 그 타깃 중 하나가 두산에너빌리티였던 겁니다. 5월 한 달간 외국인들은 이 종목을 약 4,600억 원어치나 순매수했다는데요. 코스피 종목 중 순매수 2위에 해당하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1위는 SK하이닉스였어요. 외국인이 이 정도로 몰렸으니 주가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었겠죠. 기관 투자자들도 동참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5월 중에 수백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어요. 다만 기관은 외국인에 비해 매수 규모가 작았고 월말로 갈수록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5월 마지막 주쯤에 주가가 잠시 주춤했는데 이때는 일부 기관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단기 조정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 보면 외국인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주가가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이런 수급 동향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최근 주가 급등이 외국인의 적극적 매수에 기반했다는 점은 반대로 말하면 향후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단기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는지 아니면 매도로 돌아서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에 영향을 준 핵심 이슈들과 뉴스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아무래도 이 회사 하면 원자력 발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의 가장 큰 재료 중 하나도 바로 원전 관련 호재였죠. 가장 화제가 된 소식은 뭐니 해도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공입니다. 얼마 전 체코에서 추진하던 약 26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한국 컨소시엄이 최종 계약을 따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주체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여기 핵심 장비 공급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체코에 지어질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펌프 등 주요 기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작 공급하고 시공까지 맡게 된 거예요. 추정 계약 규모만 8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이 계약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향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낙 대형 사업이다 보니 10년에 걸쳐 꾸준히 일감과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잭팟 수주 소식에 주가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계약 소식이 전해진 6월 초에 주가가 하루에도 7, 8%씩 급등하며 바로바로 반응했어요. 이 체코 원전 계약은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반에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 한국 원전업계가 이렇게 큰 해외 수출을 따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원전 르네상스가 왔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뒤집고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한 덕분에 이런 쾌거가 나왔다고 평가됩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는 거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작년 원전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성공으로 그 기대가 현실이 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한 모습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원전 시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주목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도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는 거예요. 또 미국은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어서 차세대 원전 기술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원전 확대 흐름은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 원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미국의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사업에서도 우리와 함께했고 앞으로 동유럽, 캐나다, 영국, 핀란드 등지의 원전 수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기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업체라서 이팀 코리어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사업마다 같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SMR 소형 모듈 원전 분야에서는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을 맺고 있어요. 뉴스케일은 세계 최초로 SMR 상용화를 눈앞에 둔 회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에 지분 투자도 하고 주기기를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즉, 향후 차세대 원전 시장이 열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한 선점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원전 사업 확장성이 최근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는 눈을 아주 밝게 만들어주는 요인입니다. 다음으로 수소 사업과 가스터빈 쪽 이슈를 살펴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통적으로 화력 발전 설비도 해왔지만 요즘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형 가스터빈 사업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기업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회사입니다. 가스터빈은 LNG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인데 기술 장벽이 굉장히 높아서 전 세계의 소수의 기업만 만들 수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이 기술을 확보해서 현재 상용화를 진행 중입니다. 이미 2019년에 270MW급 대형 가스터빈을 개발 완료했고 지금은 그보다 조금 작은 90MW급 중형 가스터빈 개발에도 한창이에요. 가스터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앞으로 수소 발전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화두인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요. 현재 개발 중인 가스터빈을 수소 전소 터빈, 즉 100% 수소를 연료로 쓰는 터빈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기존의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수소를 연료로 쓰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 수 있죠. 문제는 수소를 연소할 때 불안정성 등 기술적 난제가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 업계가 이걸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내 발전 공기업들과 협력을 맺고 수소 터빈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 한국서부발전과 한국형 중형 수소 전소 터빈 개발 MOU를 체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산이 90MW급 수소 전소 터빈을 개발해서 2028년까지 실증을 완료하고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부발전은 개발된 터빈을 실제 발전소에 설치해서 테스트하는 역할을 맡고요. 두산 측은 이 터빈을 제작하는 기술 및 부품 국산화에 집중합니다. 동시에 더 큰 400MW급 대형 수소 터빈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30년쯤 되면 정말 석탄이나 LNG 발전소 대신 수소로 발전하는 플랜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미래의 수소 발전 시대가 열렸을 때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정부 정책도 이런 두산의 수소 행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열어서 본격적으로 수소로 만든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 1.3TWh 정도이던 수소 발전량을 2028년에는 14.7TWh로 거의 10배 넘게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어요. 쉽게 말해 앞으로 발전소들이 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도록 의무화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소 경제를 육성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 중인 수소 터빈의 쓰임새도 커지겠죠. 당장은 수소 터빈이 상용화되려면 몇 년 시간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서 투자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수소 이런 공식이 성립되면서 미래 친환경 에너지 시대에도 성장할 기업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한편 전통적인 주력 사업인 발전 플랜트 수주 실적도 훌륭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외에서 굵직굵직한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를 여러 건 따냈어요. 2월에는 카타르에서 약 3천억 원 규모의 피킹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고 3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려 2조 2천억 원 규모의 루마일 나이리아일 가스 발전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이어서 역시 사우디에서 8,900억 원 규모의 PPCB 가스 발전 프로젝트도 계약했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베트남에서는 6월 9일에 약 9천억 원 규모의 오몬사 가스복합 발전소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잇따라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해외에서만 총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수주를 기록한 셈입니다. 수주 잔고가 두둑하다는 건 앞으로 몇 년간 매출로 인식될 일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 회사 실적에는 긍정적이죠. 실적 측면을 잠깐 짚어보면 올해 1분기 실적은 사실 살짝 부진했어요. 연결 기준 매출 3조 7,486억 원, 영업이익 1,425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8.5%, 4.9% 줄었습니다.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원가 부담이 있어서 이익이 주춤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1분기 실적 부진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대규모 수주들이 줄줄이 들어와 있고 1분기에 반영된 원가 상승분도 발주처나 보험사와 협의해서 연내에 일부 보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코멘트를 보면 1분기 부진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수익성 개선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구조 재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할 거라는 기대도 커요. 몇 년 전만 해도 석탄 화력발전 위주였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바꿔서 이제는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신재생 에너지 같은 성장 사업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즘 들어 성과를 내면서 회사의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면 주가 측면에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종목이라면서 과거에 지녔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전엔 이 회사가 적자날까봐 할인해서 봤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돈 벌 회사로 인식이 바뀌니 주가도 그만큼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의미죠. 자, 이렇게 호재가 많다 보니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 투자할 때는 항상 리스크 요인도 챙겨봐야 합니다. 이제 대외 리스크와 유의할 점들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무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좋은 뉴스가 많다고 해도 증시 전반의 흐름을 무시할 순 없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를 보면 외국인들의 귀환에 힘입어 연중 최고치, 연고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쭉 상승했어요. 새로 출범한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있고 글로벌로 봐도 인플레이션 완화나 금리 동결 가능성 등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늘 변동성이 있는 법이죠. 만약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다시 강한 긴축 신호를 준다거나 주요국 경기 지표가 나빠져서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 전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일단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코스피 지수 편입 비중도 높아서 시장 영향도 꽤 받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는지 외부 변수도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원전 사업의 특성상 정책 및 국제정세 리스크가 잠재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코 원전 수주는 성공했지만 원전 수출 사업은 해당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해외 원전 건설이 수십 년짜리 프로젝트다 보니 정부가 바뀐다거나 하면 정책 방향이 변해서 지연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은 한국과 체코 간 계약이 순항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투자자들이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산업은 안전성 이슈에도 민감합니다. 만에 하나 해외에서 원전 사고나 글로벌 여론 악화 같은 일이 생기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건 어디까지나 가능성 이야기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위험 요인은 역시 조정 가능성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 달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주식은 오를 때가 있으면 또 숨 고르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실제로 5월 말경 며칠간 주가가 소폭 내려앉은 적이 있었어요. 주가가 4만 원을 넘은 뒤에 잠깐 3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온 적이 있죠. 이때를 돌이켜보면 워낙 단기간 급등했기에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일시적인 조정이 온 거였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호재들로 바로 반등했지만 단기 급등주의 변동성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도 주가가 5만 원에 근접한 높은 레벨이다 보니 작은 악재에도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2주 단기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단기 주가 예측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야기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추세적인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원전 대형 수주라든가 정부 정책 지원, 수소 경제 기대 등 호재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이죠. 이런 호재들은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당분간 스토리가 이어질 이슈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당장은 특별히 나빠질 조짐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의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큰돈을 들여 만든 흐름이기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만약 외국인 매수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심리적 저항선인 5만 원을 돌파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정말 5만 원을 넘어서 신고가를 또 경신할지 지켜봐야겠네요. 만약 넘는다면 투자 심리가 한층 고조되면서 단기 가속이 붙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 막혀서 조정을 받는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단기 과열에 따른 변동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로 인기 많고 이슈 많은 종목은 하루에도 등락폭이 꽤 클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상승 탄력이 워낙 강했지만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장중에는 위아래로 흔들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염두에 두신다면 매매 전략을 잘 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만의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올라갈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내려갈 때도 너무 겁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4만 원 초반대는 이전의 저항이던 가격대여서 이제는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온다면 일단 그 부근에서 지지가 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또 5일선이나 21선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 흐름도 참고하면
주가 흐름의 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레벨들을 유연하게 참고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단기 트레이딩의 기본이겠죠. 결국 핵심 변수는 수급과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 2주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추가적인 원전 수주설이나 정부 정책 발표, 혹은 회사 측의 새로운 사업 진척 소식 등이 들려온다면 주가에 즉각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시장 전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 증시는 AI 관련 이슈 등 다른 재료들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 또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 관심의 방향도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다행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수소라는 굵직한 테마를 쥐고 있어서 당분간 관심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동향과 이슈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전 대박 수주와 정부의 원자력 육성 기조, 수소, 터빈 개발 등 미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까지 긍정적 요인들이 어우러지며 주가가 한 달 새 폭발적으로 상승한 모습입니다. 덕분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바구음을 지었을 텐데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과열 논란이 있는 만큼 눌림목이 올지 아니면 탄력 그대로 추가 상승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구의 말이 정답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여러 팩터들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원칙을 가지고 정보에 기반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겠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에서 언급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니 유의하시고요. 저희 주식인사이트는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